오늘은 국어 11차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간 표현,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다른 말로 시제라고 하죠. 배웠는데 중요한 그것은 시제에 나타내는 문법 요소들 있죠. 뭐 선어말어미라든가 관형사형어미라든가 시간부사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문법 요소가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 문장은 또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 꼭 필기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줄 테니까 실시간으로 꼭 물어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피동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 피자가 있죠. 동자는 우리가 동사인데 우리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다른 대상에 의해 당하게 되는 또는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피동,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하는데 피동 표현 밖에 교과서에 없어서 오늘은 피동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피동 표현이 무엇인지, 그 다음 피동 표현과 반대되는 말인 능동 표현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날개에 돼 있는데요. 문장에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할 때 주어가 자기 의지대로 한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고요. 다른 대상에 의해 당하는 것은 우리가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 표현은요, 주어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위와 행동을 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폭풍이 마을을 휩쓸다 하면 폭풍이 주어죠. 그래서 휩쓸다, 자기가 의지대로 마을을 휩쓴 거죠. 자기가 한 겁니다. 맞지? 뭐 폭풍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주어가 한 거예요. 맞지? 직접 한 겁니다. 동생이 모기를 잡았다. 마찬가지 동생이 모기를 잡았죠. 자기가 직접 한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아빠가 집을 짓는다. 마찬가지 아빠가 의지를 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직접 한 겁니다. 세 개의 표현 모두 주어가 직접 한 행동이죠. 피동 표현을 볼까요?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행위나 행동을 당하게 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능동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걸 피동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폭풍의 입장에서는 휩쓴 거지만 마을의 입장에서는 휩쓸린 거죠. 그래서 마을이 폭풍에 휩쓸리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선 주어가 직접 휩쓴 거고요. 여기선 주어가 당하게 되는 거죠. 휩쓸리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동생이 모기를 잡았다라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모기가 동생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선 동생이 잡은 거지만 직접 한 거지만 모기의 입장에서는 잡힌 게 되겠죠.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아빠가 집을 짓는다. 주어가 직접 한 표현인데 이걸 바꾸게 되면 피동문으로 집이 주어로 바뀌어야겠죠. 집이 아빠에 의해 지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짓는 것이 아니고 지어진 거죠.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동생, 모기, 마을, 모기, 집이 이렇게 당하게 되는 표현을 우리가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능동 표현에서 피동 표현으로 바뀌니까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능동 표현에서 피동 표현으로 바뀌니까 자, 일단 능동문의 이 주어가 뭐로 갑니까? 주어가 여기로 가니까 폭풍에 휩쓸리다 뭐뭐에가 붙으면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 여기 있던 능동문의 목적어가 뭐가 됩니까? 주어로 바뀌죠.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능동문의 주어가 여기 있는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 폭풍에로 바뀌게 되고요. 능동문의 목적어 뭐뭇을 이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게 됩니다. 마을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크게 다른 점은 뭐냐? 휩쓸다가 휩쓸리다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중간에 뭐가 하나 끼어들게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선어말어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피동문으로 만들어주는 피동 전미사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능동문의 서술어가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바뀝니다. 휩쓸리다, 잡혔다, 자 이렇게 바뀌거나 피동 표현을 나타내는 통사적 표현으로 바뀐다. 이게 뭐냐면 피동 접사가 붙은 게 아니라 다른 어지다나 게되다와 같은 통사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장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다가 붙었죠. 짓다, 지어지다, 어지다가 붙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우리가 피동사로 바뀌게 된 걸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을 나타내는 통사적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통사적 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표 치고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한번 돌아갑시다.
교과서에 보면요,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라는 문장이 있고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주어를 보면 모기고 아이가 되겠죠. 자, 여기서 모기가 직접 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거는 능동 표현이 되겠죠. 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당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피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가의 주어는 모기이며 이 주어는 행위를 하죠. 문 겁니다. 맞지? 자, 나의 주어는 아이이며 이 주어는 행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의 문장은 능동문이 되겠습니다. 나의 문장은 피동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나의 표현을 비교해보면요. 가는 행위를 당하기 때문에 행위를 하기 때문에 능동문이 되고요. 나는 행위를 당하기 때문에 피동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문에서 피동문 달라진 거 볼까요? 능동문에 지금 주어가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었다. 됐죠? 마지막 세 번째, 물었다가 물렸다, 물리었다, 리가 덧붙게 됐습니다. 피동전미사 리가 덧붙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줍시다. 자, 그러면 중요한 두 번째 활동을 볼까요? 다음 능동표현을 피동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그러면 능동표현을 피동표현으로 바뀌면 아까 뭐가 바뀌는지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볼까요? 눈이 세상을 덮었다. 눈이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능동표현입니다. 이것을 바꾸게 되면 일단 주어는 뭐가 주어가 돼야 돼요? 여기는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되죠. 세상이, 그렇지. 그 다음에 눈이가 뭐로 바뀌어야 될까? 세상이 눈으로, 그렇지. 부사어 눈으로로 바뀌게 됩니다. 눈으로 덮였다, 덮이었다, 이가 덧붙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덮였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히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이가 붙어서 덮였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피동접사 이를 사용해서 덮였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동문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능동 표현에서 피동 표현을 바꾸려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뭐세 또는 뭐뭐세개 또는 뭐뭐스로 이렇게 부사어로 바뀌게 돼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적 피동은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바꿔주는 피동전미사를 붙이는 겁니다. 피동전미사.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히, 리, 기. 그 다음에 되다.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되다 또는 되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면 좀 더 쉬워요. 자, 우리가 보다 하면은 직접 보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이다 하면 그것이 나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당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당하는 표현. 그다음 섞다 하면은 우리가 직접 섞는 거고, 섞이다 하면은 당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 잠그다는 내가 직접 문을 잠그는 거고요. 잠기다 하면 내가 의도치 않게 맞지? 잠기게 되는 거고, 파다 하면은 내가 직접 하는 것, 파이다 하면 내가 당하게 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공통점은 뭐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잠기다도 그 플러스 이가 되면서 의가 탈락한 거죠. 그래서 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잠기 이가 붙었고 파이다 마찬가지 여기 사이에 이가 붙었네요. 이것을 피동전미사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어말음이 아닙니다. 피동전미사. 자, 여기도 마찬가지. 먹다 하면은 내가 직접 행위를 하는 거고요. 먹히는 것은 당하게 되는 거죠. 히가 붙었습니다. 잡다 하면 내가 직접 잡는 거, 잡히다 하면 내가 당하게 되는 거죠. 히를 붙였습니다. 막다 하면 내가 막는 것, 막히다 하면 내가 의도치 않게 막히는 거죠. 그렇죠. 당하게 되는 것. 묻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묻다는 뭐가 이렇게 묻다가 아니고 땅에 묻다라는 뜻입니다. 묻다 하면은 내가 직접 하는 거, 묻히다 하면 내가 당하게 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공통적으로 뭐가 붙었습니까? 히가 붙었죠. 이 히리기 할 때 히가 붙었습니다. 피동전미사. 그다음 기 한번 볼게요. 쫓다 하면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쫓기다 하면은 당하게 되죠. 안다 하면 내가 안아주는 거, 직접 하는 거, 안기다 하면 내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끊다 하면은 내가 직접 끊는 것, 끊기다 하면은 내가 당하게 되는 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가 사용됐습니까? 피동전미사 기가 사용됐습니다. 쫓기다, 안기다, 끊기다, 감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리를 볼게요. 자, 말다 하면은 우리가 김밥을 말다 하면 직접 하는 거죠. 근데 김밥의 입장에서 했어요. 김밥이 나에 의해 말리다. 이렇게 되죠. 말리다. 그 다음 갈다도 내가 믹서기에 갈다. 그 다음에 뭐 믹서기에 사과를 갈다 하면 사과가 믹서기에 의해 갈리다. 이렇게 되죠. 사과의 입장에선 당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개가 나를 물었다 하면은 개가 직접 한 겁니다. 근데 내가 개한테 물리다 하면은 내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도 있습니다. 자, 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붙느냐? 하다가 붙는 표현에 대부분 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하면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고요. 공부가 되다 하면은 공부가 의도치 않게 맞지? 당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집중하다 하면 내가 집중하는 것이고요. 집중되다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집중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당하게 되는 표현이 되겠죠. 자, 피동 표현을 나타내는 이것이 우리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파생적 피동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통사적 피동입니다. 이런 피동 전미사를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 구조를 붙여서 피동사 표현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지다, 어지다 또는 아지다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만들어주는 경우, 그다음 게되다를 붙여서 우리가 피동 표현을 만들어주는 경우, 요 위에 거랑 요 밑에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피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파생적 피동이라고 하고요. 이리기 되다가 붙는 것, 여기 어지다, 아지다, 게되다가 붙는 것은 우리가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통사적 피동. 자, 그래서 여기 이 피동 전미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통사적 피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다 하면은 사이다, 사히다, 사리다, 사기다 안 되죠. 그래서 사게 되다 하면은 우리가 사다 하면 직접 사는 거고요. 사게 되는 건 뭐 설득을 당해서 또는 뭐 홍보에 넘어가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게 되다, 게되다가 붙으면 피동 표현이 된다. 그 다음 가다 하면 내가 직접 가는 것, 가게 되다 하면 어떤 의도에 의해서 내가 하게 되는 것이니까 피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게되다. 좋아하다 하면 좋아하게 되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찬가지 피동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좋아지다 또 마찬가지죠. 아지다가 붙어도 우리가 어떤 대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당하는 거니까 피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지다가 붙었네요. 그 다음에 슬프다 하면은 내가 직접 슬픈 거지만 슬퍼지다 하면 어떤 대상에 의해 내가 슬프게 되는 거니까 피동 표현. 돕다 하면 내가 직접 돕는 것, 돕게 되다 하면은 내가 어떤 의도에 인해서, 어떤 설득에 인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니까, 당하는 것이니까 피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느끼다 하면 내가 직접 느끼는 것, 느껴지다 하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 당하게 되는 피동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어지다, 아지다 또는 게되다를 붙여서 우리가 피동 표현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사적 피동이라고 한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일단 뭐가 주어가 돼야 됩니까? 여기 있는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겠죠? 도둑이, 그렇지, 도둑이. 여기 있는 주어는 뭐가 돼야 됩니까? 능동 표현의 주어는 부서, 경찰에게, 그렇지. 자, 여기 보니까 피동 접사를 사용하라 그랬네요. 파생적 피동을 써야 돼요. 그러면 잡았다가 아니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라고 해야겠죠. 시제는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니까 잡혔다, 잡히었다, 피동 접사 히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봅시다.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새로운 사실을, 이 주어가 돼야겠죠. 새로운 사실이, 요거 주어는 부사어로 가야 됩니다. 그에 의해, 맞지? 그에 의해 밝혔다를 어지다를 붙여서 피동사로 만들래요. 그러면 밝혀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밝혀졌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밝혔다의 히는 사동전미사입니다. 피동전미사가 아니고. 그래서 밝혔다, 밝히었다. 여기서 히는 사동전미사다. 자, 그 다음에 농장에서 소를 사육한다를 바꾸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뭐로 돼야겠어요? 주어로 가야겠죠? 그래서 소가, 그 다음에 농장에서는 뭐가 돼야겠습니까? 농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소가 농장에서, 그 다음에 사육한다 는 뭐라고 바꿔야겠나? 되라를 쓰라 했네요. 피동전미사 되다 그러면 사육된다. 현재형 살려줘야 되니까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사육된다. 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자, 바뀌어줄 때 항상 시제는 똑같이 살려줘야 됩니다. 어시면 엇을 그대로 붙여주고, 아시면 앗을 그대로 붙여주고, 한다 현재형이면 현재형을 그대로 밝혀줘야 됩니다. 자, 여기 문법 기뜸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보도를 바탕으로 피동 표현의 표현 효과를 탐구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동 표현을 쓰면 어떤 표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한번 일단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뉴스 진행자가 오늘의 사건을 전해줄 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화재 소식이 많았더라고요. 화재 소식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땡땡구 땡땡동의 한 건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세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2층 주차장 일부도 검게 기울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한번 줄쳐봅시다.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불이 난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 뉴스에서 지금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주어가 뭐예요? 불길이죠? 불길이 잡는 게 아니고 잡히다 라고 되어 있지. 맞지?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보면 아까 쌤이 줄쳤는데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가 아니고 보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하는 표현으로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밑줄 친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보래요. 능동 표현. 그러면은 이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 다음에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거를 잡지 않으면서 라고 해야겠죠? 잡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추정되고 있습니다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장이 바뀌게 될까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 이거를 이건 피동문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능동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모기가, 그치, 여기 있던 부사어가 뭐로 바뀌게 됩니까? 능동문의 주어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피동문의 주어는 뭐로 바뀌게 돼요? 아이가가, 모기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목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물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능동문으로 바꿔봅시다. 밑에 문장을. 자,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자, 그러면 여기 피동문에 있는 주어는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능동문의 목적어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불길을 바로 잡지 않으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는 여기 불길을 바로 잡지 않은 주체는 안 나타났으니까 주어는 안 나오겠죠? 아마 여기 맥락상 소방관이 이렇게 되겠죠. 불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생략됐겠어요? 소방관에 의해 이게 생략됐겠죠? 자, 근데 생략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요 피동문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자, 마찬가지 여기 주어를 찾아야겠죠? 주어는 자동차 부품 과열이가 되겠습니다.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이. 그럼 이게 목적어로 바뀌어야겠지.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과열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가 아니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능동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문만 따로 떼서 볼게요. 능동문만 따로 떼서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피동문과.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소방관이는 원래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랑 불길을 바로 잡지 않으면서랑 어떤 차이점이 느껴져요? 뭔가 잡히지 않았다면은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 불길을 바로 잡지 않았다 하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맞지? 불길을 안 잡으려고 잡았다. 이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 소방관이 대처를 잘못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맞지? 불길을 바로 잡지 않았다 하면은 소방관이
능동적으로 맞지? 불을 안 껐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불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런 피동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는 주체를 이 불을 끈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거나 숨겨야 할 때 우리가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가열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 추정하고 있는 거야? 맞지? 우리가 라는 거죠. 지금 뉴스를 하고 있는 우리는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가열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지. 맞지? 근데 여기 불볕 더위에 의한 자동차 부품 가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이걸 추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주고, 이거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주체가 뚜렷해지면서 이 내용 자체에 객관적인 느낌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죠. 우리 뉴스는 어때야 돼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그런데 주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런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앞에 1 활동을 통해서 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맞지? 불길을 잡지 않으면서 하면 누가 도대체 안 잡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의 객관성을, 주체를 숨기니까 맞지?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또 이런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야, 이거 틀린 내용이잖아 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니고 보입니다 이렇게 피동 표현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주체를 숨김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객관성을 높이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기사나 뉴스 보도에서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입니다, 앞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다라든가 피동전미사 이를 사용해서 피동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문법 요소를 썼는지, 피동전미사, 이일기, 그 다음 되다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에서 어지다, 게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